안녕하세요. 치료학과 2학년 2016 공포 78번 정지은입니다. 오늘은 내진 총이치기공학 10주차 내진 혼합 전이부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 내진의 혼합. 치과용 위치상 내진은 단양체인 내진액과 다량체인 내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재료들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량체인 내진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진 분말. 이거를 지금 내진액과 내진 분말을 보니까 저희가 초이치 기호학실 가볼 때 초반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반 때 한번 쓴 적이 있었죠. 그때 되게 불편하고 냄새도 엄청 심하고 불편했던 걸로 기억이 나. 이걸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 치아 환자의 잇몸에 맞게끔 나타내기 위해서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H 전용 색조 표본입니다. 이것 또한 H상의 색조 표본이고요. 이렇게 H상 색조 표본은 환자 잇몸이랑 어떤 게 가장 비슷한지 비교를 해가면서 색조 표본에 맞게 이제 H상을 만들겠죠. 스위치가 틀리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준비물이 있는데요. 준비물은 혼합 용기, 그리고 혼합 주걱, 스푼, 스포이드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혼합 방법은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한 후에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한 곳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러한 유리의 것들. 그리고 레진 혼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유리 용기 그리고 도제 용기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합 방법. 혼합 비율은 분말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그리고 무게비 3대1로 하게 되는데 이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 중합 수축이 크게 되고 기포 발생이 많아지고 강도가 약해지면서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진액과 분말의 혼합이 적절하지 못하면 중합 후 H는 적합도와 강도가 저하되고 기포 발생과 변색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미반응 레진액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주의해 주셔야겠죠. 이거를 보시면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의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비를 보시면 22.5g은 분말 30cc의 무게와 같다고 하네요.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 무게 1.2배를 사용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레진의 분말의 2분의 1이나 분말 부피의 3분의 1을 측정하여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의 크기의 의치 하나를 제작하는데 30cc의 분말과 10cc의 액이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분말과 액의 비율이 부피로 3대 1인 경우에는 분말 30cc의 액을 10cc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조회사에서는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하고 있어서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합 비율에 따라서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그리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레진 시 취급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공기 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초이트 시간 초반에 레진을 사용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좀 보안경까지는 착용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냄새가 심하다 보니까 마스크는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여서 변상에 도달하는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압 성형법, 그리고 유입 성형법,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입 성형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천천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압 성형법.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함의 타이의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하함 사이에 레진의 과잉균이 남아있으면
교합 고경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널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가압 성형법을 이용한 레진 전입 방법입니다. 가압 성형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더 파팅, 그리고 두 번째, 오버 패킹이 있습니다. 레진이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오버패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함의 음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놓고 매번 가입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서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레진이 영상에 도달을 하면 비닐이나 비닐 장갑을 끼고서 레진을 혼합 용기에 꺼내 본 형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 6mm가 되게 롤 상태로 만든 후에 레진 내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레진을 압접하여 전입을 합니다. 네모함의 레진이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A는 상하기인데요. 상하 매몰 주형은 상함 A 이 그림에 치조 음형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인 하암 이 부분이 하암인데요. 하암은 구개부와 전정부를 나누어서 레진을 전입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악 매몰 주형도 상함은 이게 A인 부분이 상함인데요. 이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함은 이 부분이 하함인데요. 순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를 나누어서 레진을 전입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고 이제 하함 뚜껑을 닫습니다. 이때 상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레진에 전입된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그는데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서 이제 과잉의 레진이 상하함 사이로 밀려 나오게 합니다. 하함을 이제 분리를 하여서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도각도로서 음형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제거를 하는데요. 이때 레진의 전이 불충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레진의 전입이 불충분하면 레진 표면이 약간 레진으로 도포를 하고 그리고 소량의 레진을 필요한 곳에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셀로판지를 레진 위에 다시 덮고 다시 상하함을 조립을 하여서 2차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적어도 1분간을 두고 여분의 레진을 옆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함을 이제 프레스로부터 제거를 하고 분리하여서 셀로판지를 떼어내고 상하함 사이로 흘러나온 과잉의 레진을 위치상 외형에 따라서 예리한 조각도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의치의 고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셀로판지를 덮고 하함을 조립하고 1차 시합보다 더 큰 2차 압력을 가하고 다시 함을 열어서 여분의 레진을 제거를 하고 적어도 이제 시합은 3번은 반복해서 더 이상 과잉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석고의 음영 내부가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 55kg이면 하고요. 핸드벤치 프레스인 경우에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가 없고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는 충분히 하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일지상 레진의 색조 부여를 하겠는데요. 환자의 TNZ과 조화롭게 일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주고 심미의 총이치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겠죠? 그것을 이제부터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순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심미 총이치상을 제작할 때에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위치에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서 추가하고 일치상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가 계속 못,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글을 가리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색조 레진을 선택하고 추가하고 일지상을 제작을 했으면 이제 부분적으로 잇몸을 보시면 잇몸에도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초이치 틀니를 제작할 때 그런 것도 가짜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모방하기 위해서 레드 필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을지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그리고 밝은 분홍, 그리고 옅은 분홍, 분홍, 자주색, 갈색 이런 5종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서 아까 처음 부분에도 봤었죠. 얘기를 드렸는데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일치 전용 색조 표본을 만드는데요. 참고로 하여서 이제 속고 1단계 메모를 한 후에 왁스를 제거를 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를 하고 다시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서 분말을 적십니다. 그리고 나서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순면과 앞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해서 착색을 합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공기가압 레진 용성기에 색조 처리한 그 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의 의치상 레진을 전입을 한 다음에 통법에 따라 의치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중압 후 치출한 의치를 연마해서 이렇게 틀니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틀니를 음, 아이고. 저희가 메모를 할 때도 되게 많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제가 선행학습을 하면서 레진 전입을 하는 거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메모만큼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남들보다 항상 뒤처지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뒤처지지 않게끔 열심히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기대가 돼요. 솔직히 제일 재밌을 것 같고 한번 내일 하게 되는데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